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냐? 시장이 뭐가 주도를 했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갈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1분기 때 5조입니다. 5조예요. 근데 최근에 빠르게 지금 추정치가 올라와요. 거의 뭐 5.7조까지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4월 5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최근의 상승이 연초 8만 원 찍고 이걸 뚫으니까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설기기 쪽도 조금씩 올라오더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 화장품 ODM 업체들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기관들이 그렇게 팔아대는 거. 기관의 매도는 디폴트 값이야. 전 종목이 다 팔아. 왜? 밸류업 사느라고. 은행주 사고, 증권주 사고, 보험주 사고, 자동차 사고, 지주사 사고 하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근데 자, 지금까지는 시장이 왜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럼 뭐야?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뭐냐? 시장이 뭐가 주도를 했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갈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ADR이 낮기 때문에 종목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온 종목들이 뭐냐? 이 두 가지 전략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첫 번째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대장들이 뭐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애들이 뭐냐.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52주 신고가 섹터 종목, 이제부터 종목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반도체가 대장이죠. 이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AI 사이클에 일단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존의 레가시, 전통 반도체 이 사이클도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잘 봐야 된다 그랬죠. 특히 이제 뭐라 그랬죠?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랐던 거는 물론 젠슨 왕이 삼성전자에 사인을 하고 가을에 HBM3E가 들어간다. 그런 거 말고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급속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3월부터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1분기 프리뷰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이 1분기 때 5조입니다. 5조예요. 근데 최근에 빠르게 지금 추정치가 올라와요. 거의 5.7조까지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4월 5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최근의 상승이 연초 8만 원 찍고 이걸 뚫으니까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다? 단순히 어떤 AI 사이클, HBM 뿐만 아니라 이 전통 우리가 기존 레거시 공정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올랐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HBM이라든가 이런 AI 반도체 말고도 레거시 반도체들 있죠. 전통 못 오른 애들, 전공정 또는 소재 부품 딴 애들까지 요게 삼성전자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8만 원 초반대가 상당한 매물대여서 이걸 좀 뚫었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만 보더라도 그냥 9만 원까지는 그냥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삼성전자를 굳이 급하게 팔 필요는 없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요. 이 말고도 실적 자체가 지금 좋아지는 사이클이에요. SK하이닉스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SK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5조가 채 안 됩니다. 최근에 거의 2조 이상 지금 리포트들이 급속하게 좀 나와요. 그러면은 HBM 사이클 뿐만 아니라 전통 사이클에서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죠. 여기도 SK하이닉스 아까 마이크론테크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겠지만은 급하게 팔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난 보유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보유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대장주들이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순히 AI뿐만 아니라 이 전통 사이클이 돌아서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소부장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 작년 한 5월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이 소부장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됐는데 지금까지는 뭐였어? HBM 묻은 애들 위주로 신고가를 냈다.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니까 레거시 공정들 못 올랐던 전통 반도체 공정들이 다시 지금 오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전공정 장비의
대장은 뭐야? PSK.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자, PSK 역사적 월봉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좀 돌파하면서, 자, 전공정 장비들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혼자 이렇게 뚫고 가요. 그럼 이건 대장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당장 뭐, 제가 따라 살아야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좀 주가를 좀 보셔야 돼. 그 다음 뭐야? 제일 바보. 원익 IPS. 제일 못 올랐죠? 원익 IPS조차도 3월부터 28,000원에서 지금 4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공정. 뭐, 제가 이제 이번 주라든가 이제 하여튼 그 반도체 공정별로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전공정 장비가 움직이고 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기존의 HBM도 대장은 계속 잘 나간다. 대장은 뭐야? 한미반도체죠. 자, 한미반도체가 뭐 연초만 해도 6만 원에서 지금 뭐 따블이 났죠 또. 어찌됐든 대장들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장은 뭐냐면은 테크윙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오르죠. 이게 테스트 핸들러라고 이 테스트 장비의 일환이에요. 이게 저도 뭐 사실 좀 놓치긴 했는데 이게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시가총액이 올라서 이제 1.3조인데 이 최근에 HBM 신규 장비가 뭐 하반기라든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자, 내년에 1,000억까지 봐요. 영업이익 1,000억까지 보면 사실 1.3조라는 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의 대장은 뭐야? 한미반도체와 테크윙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신고가 종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PSK 홀딩스. 자, 여기도 이제 뭐 35,000원 박스권을 뚫고 일단 신고가를 갑니다. 요거의 짝꿍은 STI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린 테스트 쪽 DI라든가 리노공업. 자, 이렇게 신고가 종목을 잘 봐야 되는 게 DI도 자, 여기까지는 급등을 했었죠. 자, 6,000원에서 지금 뭐 12,000원까지 며칠, 뭐 한 달도 안 돼서 따블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조정을 크게 좀 받았습니다. 자, 9,500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틀 만에 이렇게 뽑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신고가 종목들은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발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은 조정 시에는 무조건 이 신고가 종목은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테마주 말고는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또 뚫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났던 또 소켓 부분의 강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은 알아야 된다. 사든 안 사든 간에. 그 다음에 소재 부품단이 올라온다 그랬죠. 전통 사이클이 좋아지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고요.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그런 걸로 또 다시 한번 뽑았었고, 그 다음에 재료 쪽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자 며칠 만에 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정받을 때는 항상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솔브랜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후발주자로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 기판 쪽도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 자, 작년 7월에 42,000원 찍고 사실 몇 달을 기었죠. 몇 달을 기다가 다시 한번 뚫으려고 좀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쪽은 아니지만은 ESS 쪽으로 서진 시스템. 얘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IP 팹리스라든가 이제 그 디자이너스 여기 대장은 가온 칩스예요. 대장의 움직임 뭐다? 여기도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하죠. 그래서 그 따라지들 있죠.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뭐 퀄리타스 반도체 또는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야 된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지금까지 센 종목들이다.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이 빠르신 분들은 조정 시에는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셌죠. 이게 HL빌과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3, 4등까지 됐고 3,000당 제약도 10등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사실 뭐 나름의 알테오젠은 뭐 요날 뭐 2대 주주가 팔았죠. 어찌됐든 간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HLB도 마찬가지. HLB는 우리 사실 이게 좀 뻥이 심한 회사라 그래가지고 사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가남 3상 결과를 발표를 하죠. 지금까지 3상 성공한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줬는데 어쨌든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성공을 이게 날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들고 계신 분들은 5월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는 플레이 해볼 수 있겠지만 그때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좀 보시라.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거는 3,000당 제약. 얘도 사실 좀 양치기 소년이어서 주가가 상당히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날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공시를 좀 냈었죠. 그 다음에 이 바이넥스라는 업체는 미국에서 이제 유럽 중국 쪽에 우시
그 CDMO라 그러죠. 바이넥스가 좀 올랐던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제 비올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한 3개월 쉬었어요. 3개월 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중국의 실펌 허가가 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냈다. 어쨌든 신고가 종목들은 알아야 된다. 어떤 것들이 올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산 쪽도 상당히 좀 셉니다. 그죠? 이제 최근에 수은법 개정은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풍산도 사실 돈 가격 상승 말고도 탄약이 있죠. 방산이 있죠. 풍산조차도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세트랙아이라고 우주항공 쪽으로 5월 달에 우주항공 척이 되죠. 그 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 3월 달에 다 급등을 했었죠. 사실 변한 거는 없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죠. 이게 월별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했었는데, HD 현대일릭은 올해만 들어서 거의 더블 이상 났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이 박스권을 뚫으니까 급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3월달에 특히 3월달에 2만원에서 거의 한 30만원까지 거의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재룡전기가 사실 제일 힘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습니까. 이게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이렇게 거치다가 단숨에 요 장대양봉이 났었죠. 월 초에 그 머스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평가를 좀 받은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들여요. 그래서 3월 달에 장대양봉을 내면서 뚫으니까 그냥 밸류에이션이 쌓이니까 그냥 올랐던 거죠. 3월 달에만 더블이 올랐죠. 더블. 그죠? 요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도주들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저축해 놓으면은 이렇게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일진전기. 자, 여기는 이제 변압기랑 전선도 같이 있어요. 마찬가지. 재룡전기랑 비슷하죠. 자, 여기까지 지지부진하다가 3월 달에만 이렇게 뽑았어. 그러니까 변압기, 전력기기에서 이제 변압기 쪽에서 다음 사이클은 이제는 전선 쪽으로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S 전선, LS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제가 실적 좋다고 맨날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고 나머지는 코스메카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 종목들은 최근에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관들이 그냥 팔았다. 왜? 딴 거 사느라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화장품도 이제 4월 달에는 일본 실적 시즌이죠. 그러니까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아이패밀리 SC는 그냥 신고가로 가고 있고, 실리콘2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CJ도 제가 작년 가을부터 말씀드린 올리브영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리브영의 지분이 20%를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온다고 합니다. 자, 3.5조의 밸류로 인정을 좀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것들이 지금까지 시장 주도했다. 그래서 얘들이 더 갈 거냐,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DR이 낮으니까 종목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이제 봐야 돼. 지금까지는 무차별로 요런 애들 사느라고 대차게 파느라고 그냥 빠졌어. 이유 없이.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하는 업체들도 보자라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자, 대형주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삼성 SDI랑 LG 생활건강입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쪽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75만 원에서 2월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장대양봉이 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다른 셋업체에 비해서 사실 투자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조금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1분기가 바닥이다. 1분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여기 45만 원 선이 기존에는 저항선에서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45만 원 선에서는 내가 한번 사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LG 생활건강도 이건 그냥 폭포수죠. 18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그죠? 180만 원에서 3월 자, 이게 중국 쪽에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중국 쪽에 한국 화장품에 안 빨린다 그랬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1분기 실적이 지금 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건강도 중국 쪽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미국 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빠진 주가가 크게 부담은 좀 없죠.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은 또 나오진 않겠죠. 이런 급락을 한 종목들은
하여튼 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도 좀 매물대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대형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세점 카지노 쪽도 작년 그 7월인가요? 그때 중국 관광객 허용할 때 급등을 하고 뭐 계속적으로 급락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뭐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어찌됐든 간에 제주도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 쪽이 제일 수익률도 안 좋았고 이 경기도 안 좋았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찔끔 올라온다고 팔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변화가 좀 있구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호텔신라 쪽도 뭐 이제 실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한번 좀 봐줄 만한 때다. 그다음에 엔터도 마찬가지죠. 엔터도 계속적으로 급락을 했었죠. 그 초동 판매량이 좀 낮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최근에 이제 트와이스가 그걸 끊어줬습니다. 초동 판매량이 늘었어요. 뭐다? 엔터 쪽도 이제 2분기 때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도 이제 여기서는 바닥을 찍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JYP가 조금 약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엔터 쪽도 바닥은 찍었겠다. 그 다음에 LCC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CC 쪽도 자 실적은 무지하게 좋은데 주가 이렇게 안 가냐? 환율과 유가라 그랬죠. 근데 환율이 뭐라 그랬어? 환율과 유가가 다 높다 그랬죠. 근데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보다 낮아진다면 얘들도 움직일 거고, 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다고 합니다. 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면 다시 한번 LCC 쪽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 잘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기계 쪽도 작년 상반기 때 고점을 찍고 하반기 내내 급락을 했어요. 실적이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상반기가 좋습니다. 하반기보다. 근데 아까 캐터필라는 그냥 신고가죠. 근데 이쪽도 최근에 기관 수급도 붙고 올라옵니다. 밥캡. 이건 꽤 많이 올랐죠. 여기 뼈를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건설기계 쪽도 조금씩 올라오더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 화장품 ODM 업체들 실적 좋고 다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 기관들이 그렇게 팔아대는 거. 기관의 매도는 디폴트 값이야. 전 종목이 다 팔아. 왜? 밸류업 사느라고. 은행주 사고, 증권주 사고, 보험주 사고, 자동차 사고, 지주사 사고 하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근데 아까 1분기 실적들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도 이렇게 올라오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냥 뭐 실적 발표하고 그냥 빠졌죠. 아무 이유 없이 기관 매도로. 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바닥 찍고 뭐 V자 반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얘들만 올랐는데 종목이 ADR이 낮기 때문에 확산이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 쪽의 지표가 좋아지면은 중국 쪽이 꼴찌에서 올라오고 한국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러셀 2000을 보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동안은 이 코스피에서는 저PBR, 밸류업 관련, 금융, 자동차, 지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HLB,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엔캠,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들만 올라서 지수가 이렇게 땡겼다. 근데 뭐다? ADR이 낮기 때문에 종목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잘 보자라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고요. 4월 달에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 싱가포르에서 How to Money TV 유튜브를 새로 개설했다 그랬고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기 좀 많이 동영상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How to Money TV 검색하셔서 꼭 구독을 좀 하시고 알림 조태꾸알이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